1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국보 제84호고 소재지는 충남 서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굴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서산지대에서 부여로 가는 길목에 조성된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미소 지은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뭐 안만 봐도 미소 지은 거는 여기 1번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연꽃잎을 새긴 대자 위에 여기 연꽃이 보이죠.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이게 유명한 어, 서산 마의 예, 절벽에 이제 새겼다는 소리죠. 삼존 불상 세 개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불상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죠. 근데 여기서 아마 3번, 5번은 많이 보지 못한 그런 것일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놔두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2번 같은 경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서 있는 거죠. 예전에 이게 보물이었는데 최근에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용미리 석불이 되죠. 예. 자,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이제 고려 시대의 거대 불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색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 1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송강사 전남 순천에 있죠. 국사전에는 이 절이 배출한 16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는 수선사 결사, 불교 정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창립한 이 사람은 바로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에 하려고 했던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죠. 진울하면 뭐 나올 게 뻔하죠. 자, 제일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수선사 결사를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을 이제 창시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화두가 있죠. 바로 뭐냐면 돈오 점수. 한꺼번에 문득 다 깬다는 걸 돈오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 앞에 부분 선정, 뒤에 부분 교정의 방법을 계속 추구하라. 그 다음에 정해 쌍수. 정은 선정의 방법이고 해는 교정의 방법이죠. 이것을 겸하여 수행하라.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죠. 해동 고송전을 집필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후기 이제 각훈이라는 승려가 있죠. 그 다음에 보현 10원가를 지어 불교 글의를 대중에게 전파했다. 고려 초기 광종 때 활약했던 균여 대사가 되겠고요. 자, 진우라고 같이 대비해서 많이 부른 거. 고려 전기 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던 바로 의천이죠. 예. 교관 겸수, 교종형과 관 선종형을 겸하여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삼국유사 저술 이것은 일연 승려가 되겠죠. 자, 다음 13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아, 이제 고려 초기 이제 북방민족과의 항쟁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강조의 군사들이 국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복종은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달아 태우와 함께 목놓으며 법왕서로 옮겼다. 강조가 하는 사람이 당시 고려 임금은 목종인데 정변을 일으켜서 잠시 황보의 등이 대량 원군 순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이 사람이 바로 현종이 되고 목종이 폐위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관 등 7인을 죽였다. 등등등등. 바로 이 강조의 정변, 목종을 폐위한 이것을 문제 삼아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이제 현종 때가 되는데
이 1차 침입은 성종이고, 이때 이 거란의 침략을 피해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때 이제 그 강화에 성공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거란 족을 이제 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양규란 사람인데, 많은 포로들을 구하면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1010년에 있었고요. 그 전에 1차 침입이 있었죠. 이때는 고려 성종 때인데, 서이란 사람이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바로 1차 침입. 거란의 장수는 이제 1차 진입 때는 소손령이었고, 2차 때는 소배합이었, 3차 때는 이제 소배합이 나옵니다. 여기 3차는 이제 안 나왔는데, 이때는 어, 바로 귀주 대첩이 있었죠. 바로 강감찬이 이제 크게 귀주에서 물리쳤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이제 거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자,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정종 때인 이제 947년에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광군 30만을 이제 창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부교 사건이 일어나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자, 거란은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고, 고려 태조는 발해의 왕족들을 받아들였죠.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 거란을 원수처럼 여겼었죠. 이런 것이 바로 옛 고토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거란에 대한 적개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만부교 사건이라는 것이, 거란이 호의로 낙타를 보내줬는데 만부교에 매어가지고 이제 굶겨 죽인 것이죠. 다음,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 안정을 깼다. 자, 후주 이제 5대 십국에서 이제 후주에서 이제 송이 나오죠. 후주 출신 절도사 이제 조광윤이 이제 송을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후주는 이제 송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고려는 후주 송과 이제 중국 중원 왕조가 되겠죠. 이렇게 안정을 취한 사람은 바로 광종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후주 출신의 귀하인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려의 관악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악이라는 것은 이제 고려의 최고 관립 교육기관 바로 국자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출신 이 문헌공도가 고려의 유명한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죠. 해동증자라고 불리는 이 최충이 지공고 과거 시험관 출신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기도 해서 은퇴 후에 이제 자기가 직접 가르친 일을 했는데, 그를 따르는 이제 그러한 생도들을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등 사학 12도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임금이 이제 예종과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이 있는데, 예종 때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최충의 구제학당 등을 이제 모방한 전문 광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칠제라는 무학제를 비롯한 칠제를 창설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청영각, 보문각 등 이런 도서관 등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종 때는 경사육학이라고 해서 유교 경전 역사서 중심의 이제 그러한 좀 더 전문화된 교육, 그 다음에 지방 향학, 향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교육을 이제 강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양형구를 설치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에서 운영하였다.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자, 어떤 시대인지 살펴보죠. 독서 상품관을 마련하여 인재를 등용했다. 이건 통일신라기죠. 예. 통일신라에도 이제 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학 출신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 상품과를 마련한 사람은 원성왕대이죠. 788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어 유학 경전을 교육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최고 관학 교육관은 이제 성균관이 되겠고요. 그 아래 중등 쪽에 해당하는 것이 수도의 사부학당, 그다음에 지방의 향교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뭐 때부터 뭐뭇은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서를 선발하여 소개시켰으니 이를 비치지라고 하였다. 정방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게 인사 기구가 되는 것이죠. 고려 무신 정권 때. 그다음에 웜의 문객들은 당대에 일어날 혈전들이 많은데 이를 3번으로 돌아가면서 서방에서 숙직하도록 하였다. 또 하나 방을 또 만들었는데 바로 문신 우대 기구인 서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최우라는 인물이죠. 최씨 정권 2대 집권자. 1대 아버지는 이제 최충원이 되겠고요. 자, 최충원은 봉사 10조 같은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개혁에 착수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무자비한 교종도감이라는 바로 최고 정무 정권 기구를 이제 설립을 했죠. 교종도감.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자신을 경호하는 이제 도방이라는 사병을 이제 이용했고요. 최우는 한술 더 떠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정방, 그다음에 서방, 그리고 사병 집단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후에 대한 인물이니까 자,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후 정권 때 몽골의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31년에 시작이 됐는데 1차 침략 강화 후에 장기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70년 개경환도전까지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 살펴보도록 하죠. 칭제 권원, 황제를 칭하고 권원, 독자적 연을 사용하며 금국조봉을 주장한 것은 묘청이라는 인물이 되겠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돼 있죠.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제안하였다.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최충원의 아버지 처음엔 그랬는데 자신을 이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포착하자 그 이후에 이제 무단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신 인물이 이제 최고위 인물은 정중부, 당시 응양군 상장군이었죠. 그 밑에 뭐 이의방 이런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켰고요. 전민변정동암 토지와 백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이 도감의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한 인물은 공민왕 때 승려 출신 바로 신돈이 되겠습니다.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고려와 원의 연합군이 일본 간의 전투를 그린 전부입니다. 자, 고려가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의 사실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원 간섭기 때가 되겠죠. 개경환도 이후 공민왕의 반원 자주개혁이 있기 전까지 요 기간 때 바로 원의 간섭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 원정을 이제 두 차례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있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이제 국가의 격이 낮아지고 원에 많은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치 기구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고려가 이제 중서문화성
을 중심으로 한 이성 육부 체제인데요. 이것을 바꿔서 첨의부와 그다음에 육부를 이제 사사로 줄이고 어, 격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왕의 친호라든지 이런 것 등이 이제 원래는 이제 조종과 같은 외제 내향적인 그런 아, 내재 외양 안에서는 황제를 처방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그 제후로서 이제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제 조종이라는 이제 황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묘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격화되면서 무슨 왕이 되고 앞에 충자 붙이고 충성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부마국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최고 이제 그 제추 회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또 도병마사인데 이것이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면서 원래 국방 문제 같은 건 다루는데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들만 그렇지만 도평의사사로 개칭이 되면서 일반 정무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더 늘어나면서 귀족 연합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왕권을 이제 제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충렬왕 때 개칭이 되었습니다. 뭐 그외에 이제 그 뭐 몽골풍, 고려양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공려를 바쳤다든지 뭐 매를 잡는 거, 사냥에 필요한 뭐 응방, 결혼도감 뭐 이런 것 등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나머지는 살펴보죠.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거란의 침략을 다 물리친 다음에 바로 이러한 국방 강화 대책을 이제 내놓게 됐고요. 이게 바로 이제 11세기 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적의 개경에서 반란을 모아야 했다. 이 만적은 무신정권기 최충원의 산호였었죠. 예, 무신정권기가 되겠고요.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여기서 이제 초조대장경의 그 대상이 되는 이 국난은 뭐냐면 바로 거란의 침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현종 때인 1011년부터 약 70년에 걸쳐서 이제 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간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 신기 신부 항마군의 이런 특수군을 편성한 것은 고려 중기. 이건 이제 거란이 아니라 이제 그 여진과의 항쟁이 되겠죠. 고려 숙종 때가 됩니다. 1104년. 그리고 3년 뒤에는 이제 동북구성을 1107년에 동북구성을 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뭐뭐 시대의 문화유산. 자, 만월 때 이제 개경에 있는 것이죠. 수도가 개경인가 보네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안동 이천동 마의열입상. 앞서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 용미리 이제 석불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게 거대한 불상. 여기도 이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위로 자상이 있는데 옛날에 뭐 충국리 섭불을 그랬죠. 예.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이제 조성이 된 시기가 바로 고려 시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의 이제 그 사찰의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고려 시대 사찰 건축물의 큰 특징은 뭐냐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 후기로 들어서면서 그래서 주심포 양식 3개가 유명한데 제일 유명한 것이 가장 오래된 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그 다음에 다포 양식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는 이제 그 이제 지붕이 있으면 무게를 받쳐주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치장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이 공포를 이 주된 기둥 위에 뒀으면 이제 주심포 양식이고 그 사이사이에도 뒀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다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포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성불사, 응징전이 있고 조선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5번은 확실히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 법주사 팔상전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죠. 이거 돈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거대한 자본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조선 후기에 어, 대표적인 그러한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제 분홍들의 지원을 받아서 생긴 그런 바로 목조 건축물 양식이 되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외에 꼭 같이 알아둘 것이 뭐, 뭐 화엄사 곽항전이라든지 논산 쌍계사 대웅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금산 미륵사 아, 금산 김제 금산사 미륵전 요 세 개. 그래서 조선 후기 이제 분홍들의 진홍을 받은 거 여기 나온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각항전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뭐 승병들 임진왜란때 도움을 많이 줬었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초기에 이제 어, 억불 숭일 정책을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난 것이죠. 자, 다음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헌부 대선 허응 등의 시무 칠조를 했다. 주부 9년에 각각 수령인데 향원 가운데 일상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뭐뭇을 설치하고 아무 때나 아, 무의지어 모두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교환학령보다 심각합니다. 생각 원하건대 모두 효과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자, 그 다음에 헌납 김대가 아래기를 백성을 괴롭히는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편안하게 하수인데 비록 경제서가 있더라도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규명을 갖습니다. 뭐뭐해 보면 매우 훌륭했으냐만 중간에 폐지하여 이러한 큰 폐단이 생겼다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방 향촌 사회에서 수령을 보좌하는데 여기 중간에서 이제 그 수령을 이제 헐뜯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향리를 또 억누르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사족들, 양반들이죠. 이들이 향촌 자치기구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시킵니다. 그 양반이라는 또 유학생이라는 유생이라는 그러한 우월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치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그 간부직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좌수, 뭐 별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향촌 자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커지는 것은 중앙 집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경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그 향촌 출신으로서 중앙의 고위 관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연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유향소를 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유향소로 듣는 경제소로 듣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지방 사족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유황소 외에도 또 하나가 이제 뭐 향약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서원 같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 대성전을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자, 조선시대 때 관학교육기관,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 등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기능도 있는데 교육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명륜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균관이라든지 향교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한 것은 바로 홍문관이 되겠죠. 그러면서 왕을 자문에 응하고요.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 농업 작업 공동체, 농민들로 구성이 된 공동의 노동의 작업 공동체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는 것은 이제 뭐 두레라든지 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향도라는 것이 있죠. 고려 조선 때 보면은 불교적인 그러한 성격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노역 같은 거, 그 마을의 힘든 일 이런 것을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요소, 요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매향 등 이제 각종 불교 행사를 중화했다. 예. 요것이 이제 향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매향이라는 건 향을 이제 묻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교적인 성격에서 나와서 그래서 향도는 이제 고려 조선의 공통적인 농민 공동 이제 그 농업 공동 농업 작업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각종 불교 행사 등을 주관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바로 그향 그 상도라고 그러죠. 예. 상장제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상도꾼이 있죠. 그 시신을 운반하고 뭐 이러한 힘든 일 이런 것을 이제 주관한 일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향도는 이제 이것도 역시 그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이긴 하는데 둘의 개가 좀 더 여기에 맞고 향도는 5번 쪽에 맞지만 향도는 두 개 다 이제 걸린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9번 밑줄 그은 기억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작품은 연사 준도로 김종서가 나왔네요. 두만강 일대 흩어진 야인들을 여기서 이 야인들을 우리는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여진족에 대한 이제 대외 정책은 여진족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썼습니다. 강경책은 토벌하는 것이고 회유책은 교역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경책이라는 것이 김종서라든지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압록강 일대와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제 진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압록강 중산육전에는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4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일대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해역체계는 이제 무역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교역을 허가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이제 회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도성에도 이제 북평관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해서 조공무용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잘 모르더라도 여진족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평관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이제 평안히 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이제 조공무역을 이제 허락했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은 이제 이종무를 시켜서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유책으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외관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무역을 이제 개시 무역을 시작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조선 초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대일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세종 때 이제 삼포를 개항을 하고 부산포, 연포, 제포, 그 다음에 개해약조라는 것을 체계를 해서 제한된 범위, 뭐 세사미도 세사미선 이런 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교육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기후약조라는 걸 통해서 1609년 광해군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외관을 이제 부산 초량에 설치를 하고서 이제 개시무역을 했는데 처음부터 초량은 아니고요. 두무포라는 곳에서 부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1678년에 초량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관을 무역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무역이라서 개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처음 뭐를 세울 때에는 주세붕이 세운 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바로 백운동 서원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사액서원이 됐죠. 퇴계 이황의 건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서원에 대한 것인데, 자, 서원은 관립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설 사립교육기관이고요. 자, 조선시대 때 학교들은 다 두 가지 목적이 있댔죠. 교육 플러스 이제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이제 서원은 좀 특징적인 것이 이건 이제 붕당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학자들을 많이 배양을 합니다. 선현 등을 배양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붕당의 결집체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설 교육기관이지만 사액서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은 국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관악 못지않게. 자, 그래서 이 사액이라는 게 이제 국왕이 보내준 현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사액서원이 되겠고 백운동 서원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퇴계 이항의 권위로 소수서원으로 사액서원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과 관련지 살펴보죠. 학술연구기관으로 청영각이 설치됐다. 이것은 앞서 문제에 보면 고려 관악진흥체계에 보면은 도서관을 설치를 했는데 청영각, 보문각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고려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전국에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이 되고 중앙에서 이를 위해서 교수나 훈도로 보낸 것,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향교가 되겠고요. 바로 관립 중등교육관이 되겠고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 등을 교육했다. 이거는 이제 유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술학부가 되죠. 이 세 개, 법률 등등등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국자감이 됩니다. 근데 조선 시대의 성균관은 순수 유학 교육기관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최고 관리 교육기관이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